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시청 앞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유족을 위로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지만 사고 원인은 아직도 의문에 쌓여 있습니다. 이번 시청역 역주행 사고 충격이 채 가시지 않았는데 어제 오후 또 놀랄 만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70대가 몰던 택시가 돌진해서 3명이 다쳤는데 이번 운전자 역시 차가 급발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권영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교수와 함께 여러 얘기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역 인근 사고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어제도 이 고령의 급발진 주장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행자 3명이 다쳤는데 1명은 중상, 2명은 경상입니다. 이번 운전자 역시 차가 급발진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네요. 기본적으로 이제 급발진했다고 이제 그 운전자가 주장을 하는 것이고, 예. 이제 보통 교통사고는 크게 보면 3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인적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물적 요인, 예. 세 번째는 도로 조건인데,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나는 인적 요인이 없으니 이것은 물적 요인으로 봐달라라고 하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1차적으로 이제 인적 요인을 먼저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1차적으로 사람이 운전하기 때문에 인적 요인에서 문제가 있었느냐, 예를 들면 뭐 음주를 했느냐, 네. 또는 뭐 여러 가지 약물 반응이 있었느냐, 이런 거를 먼저 정밀하게 검사를 해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물적 요인을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네. 말씀을 잠깐 해주셨지만 네. 이번에 사고를 낸 70대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었고요. 근데 마약 간이 검사에서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왔네요. 일단 운전자 주장은 진통제를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예.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뭐 이게 운전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는 더 파악을 해봐야겠다라고 하셨는데 지난 시청역 인근 사고의 가해 운전자가 68세 고령이었고요. 예. 어제 있었던 사고 70대 고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령 운전자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고령 운전자의 운동 지각 능력이 떨어지는 건 75세 이상부터는 확실히 떨어집니다. 예. 실험을 해보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개별적으로 다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40대에도 몸이 허약한 분이 계실 수 있고 65세 넘어도 아직 건강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인 건 이제 택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택시는 연령을 좀 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차는 자가용이지만 택시는 승객을 모시고 다니기 때문에 운전자의 연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들이 많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 택시 기사 중에 70세 이상이 18%가 넘고요. 네. 60세 이상으로 가면 70%가 지금 택시 운전자의 예. 70%가 60세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시 운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자격을 좀 강화하든가 이런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대중 이용자들이 국민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동 서비스의 개념에서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또 그렇게 하면 택시 기사가 부족해져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택시 난이 벌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네. 참 구조적인 해결점들이 많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전에 있었던 시청 역주행 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좀 짚어볼게요. 결국의 쟁점은 급발진이냐 아니면 운전자의 과실이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 급발진 여부를 가르는 쟁점이라고 할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인적 요인과 물적 요인, 그다음에 도로의 여건들이 네. 있잖아요. 도로의 여건은 예를 들면 그게 역방향이라는 거가 제대로 표시가 됐느냐. 그것은 운전자가 인지를 해야 되니까 일단 제일 마지막 순위로 납두고요. 네. 일단 인적 요인과 물적 요인 중에 인적 요인에 실수가 있었느냐. 네. 그거를 파악해 보자고 하는 건데, 블랙박스 안에서는 그냥 차가 왜 이래 이 정도로 나왔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운전자가 실수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반면에 네. 또 물적 요인으로 가면은 그 짧은 시간에 차가 좀 이상하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가속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운전자라면 그 한정된 짧은 길에서 그렇게 높은 가속을 인위적으로 올릴 수가 있었겠는가? 그렇다면 이것은 무언가 물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게 아니냐? 또 이렇게 보는 경향도 있죠. 예. 그래서 어제 경찰의 발표를 보면 운전자의 부인이 사고 당시에 브레이크가 들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급제동할 때 발생하는 이 스키드 마크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 사고 난 도로에서는 그게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그 운전자가 어쨌든 브레이크 페달을 적극적으로 밟아서 차를 멈추려고 하는 행위가 있었느냐, 예. 그거를
보여주는 증거가 뭐 스키드 마크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제동중 보조 램프가 들어왔느냐. 근데 이제 보조 램프가 들어오지 않았고 스키드 마크가 없으니까 그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운전자의 주장은 나는 브레이크 페달을 세게 밟았다. 그런데 브레이크가 아예 듣지 않았고 브레이크를 밟을수록 차가 더 가속됐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약간 좀 상반된 입장이죠.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브레이크가 들지 않는다라고 해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 등은 무조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브레이크 등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와 있으니까 네. 경찰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이다. 지금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EDR 요즘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 사고 기록 장치에서 경찰이 1차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가속 페달을 90%가량 세게 밟은 걸로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예. 보도상 흘러나오니까 이건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게 아니고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을 해서 밟은 거다라고 지금 그렇게 해석들이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브레이크 페달이 들지 않더라도 일단 밟았으면은 그게 흔적이 남기 마련인데 그렇죠. 조사 과정에서는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죠. 근데 EDR에서는 어쨌든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은 걸로 네. 지금 그렇게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정밀하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처럼 정확한 원인은 조사 결과에 따라 좀 확실히 알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가속이 됐던 시점이 호텔에서 주차장을 나오는 그 순간부터 계속됐다. 이 부분에서 그러면은 운전자가 어느 정도 중간에 멈출 수 있지 않았냐. 반대로 멈출 수 없었다면은 급발진이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사람을 치고 나서도 브레이크를 뭔가 작동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서 멈춘 게 아니냐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는 그 관점은 일단 운전자가 왜 역주행을 했냐. 네. 거기에 일단은 그게 가장 큰 집중을 의문이죠.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본인이 의도해서 역주행을 했다면 이건 뭐 100% 운전자의 과실이겠죠. 그런데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주차장에서 나와서 거기가 반대편이 진입 금지라는 거를 운전을 업으로 삼는 분이니까 충분히 예. 인지했다고 한다면 고의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죠.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에서 나올 때 이미 이상 현상이 감지가 됐고 운전자가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가속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그 역방향 도로에 들어섰다라고 네. 한다면 이제 흔히 말하는 물적 결함 이제 그쪽으로 조금 무게가 쏠리겠지만 근데 네. 마지막에 또 정차할 때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 차가 멈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로 돌진한 이후에 두 대를 추돌하고 다시 멈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멈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운전자의 조작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지금 상반된 입장이 서로 해석에 따라 가지고 대단히 첨예하게 지금 맞서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제 블랙박스 음성 결과도 굉장히 주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차 안에서 어떤 말이 오갔고 그런 네. 것들로 분석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일단 드러난 것으로는 이제 이렇게 당황하는 그렇죠. 예, 음성만 당황하죠. 나왔다는 예. 거잖아요. 이걸로써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이런 거겠죠. 왜 이 길로 가냐라고 네. 하는 의미일 수도 있고 네. 차가 왜 이래, 왜 운전을 그렇게 해라는 의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내비게이션의 목적지 설정을 했느냐를 한번 봐야 되겠다. 네. 왜냐하면 그 목적지를 설정하면은 그 도로에서는 그 내비게이션은 반드시 우회전하라고 길을 그렇죠. 안내해 주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튀어나갔다. 튀어나갔다 그러면 얘기가 되는데 분명히 얘는 내비게이션은 우회전하라 그랬는데 그냥 직진했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이제 물적 이상 상황을 한번 의심해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내비게이션의 목적지가 설정된 상황에서 어디로 간 걸까? 왜 저로 예. 갔을까?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아, 네. 일단은 정확한 원인은 국가수 감정 결과까지 좀 기다려봐야 나오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통상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그 이전에 좀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사고가 발생했던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텔 주차장에서 나와서 일방 통행인 도로에 역주행을 해서 가로질러 갔단 그렇죠. 말이죠. 근데 이때 그 도로 상황을 보면은 진입 금지라고 표지판이 하나 있긴 합니다만 좌측 상단에 보입니다. 저도 그렇죠. 그 길 자주 다녀요. 아 그래요? 예. 네네. 좀 뭐 많이 헷갈릴 만한 도로였습니까? 어떤 도로인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도 그 길을 자주 다니는데 네, 호텔에서 나오면 네. 초행길이면 조금 헷갈릴 수도 아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초행길이면 워낙 길이 넓어가지고 저기 가로질러서 가도 되나라고 돼 있는데 그 진입 표지가 반드시 봐야 되고요. 보통 이제 우회전하게 되는데 초행길이면은 가끔씩 한번 역주행이 일어난다고 이제 주변 상인들도
목격담을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분은 서울 지리에 아주 훤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시내버스도 운전을 했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이제 동승자 부인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본적으로 서울 지리에 아주 밝다. 그러니까 거기서 헷갈릴 일은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헷갈릴 일이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주행을 했으니 이것은 자동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그분께서 주장을 하시는 거고. 근데 이제 경찰이나 이쪽에서 판단할 때는 마지막에 분명히 인위적으로 섰고 그다음에 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스키드 마크도 없고 네. 그러하니 이것이 운전자의 오조작의 가능성에 이제 무게를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나와봐야 알겠지만 제가 지금 약간 생각을 해보면 국립과학연구소에서 낼 수 있는 조사 결과는 EDR 데이터를 근거로 할 거예요. 네. 근데 EDR에서는 이미 가속 페달을 밟은 걸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운전자의 오조작 쪽으로 이제 무게 중심이 쏠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브레이크랑 엑셀을 어떻게 구분을 못할 수가 있나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드러난 결과로는 이 급발진보다는 운전자의 오조작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급발진이 법원에서 인정된 사례가 전혀 없거든요. 예. 지금 뭐 해마다 급발진 우리가 의심 사고라고 하는데 급발진 의심 사고로 국토부에 신고되는 건 대략 한 30건에서 4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건수들이 법원으로 갔을 때 단 한 번도 인정된 사례는 없어요. 물론 2심에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정된 거는 제조물의 결함이 아니라 네. 운전자의 잘못이 없다.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운전자의 잘못이 없으면 요인이 뭔가요? 나머지 원인은 예. 제조물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조물에 있는 원인을 밝혀내기가 어려우니 일단 법원에서는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만 판정을 해준 겁니다. 네. 그러나 급발진으로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대법원에 한 케이스가 올라가 있는데 네. 그 대법관들이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대법관들조차 만약에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라고 하면 그 반대 의견은 제조물의 결함이다. 이렇게 되면 아마 상당한 국제적인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을 때 좀 해결을 할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뭐 브레이크 페달 쪽에 카메라를 단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페달 카메라는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라는 입증하는 이제 증거용이고 네. 이제 이런 건 장치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일본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데 네. 운전자가 지금 가속 페달을 조작하거나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할 때 이상 페달, 즉 이상 조작으로 감지를 하면 스스로 시동을 꺼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평소에 지금 대략 한 30% 정도 가속 페달을 밟고 가는데 네. 갑자기 90%를 밟는다든가 갑자기 세게 밟는다든가 이럴 경우는 이상 판단으로 감지를 한다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는 바로 시동을 자동으로 끄게 해서 멈춰버리게 만드는 장치가 이제 조금씩 적용이 되고 있는데 원래 이 장치는 그 고령 운전자 때문에 개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한번 사고가 내면 순간적으로 인지 판단 능력이 저하돼서 큰 사고가 벌어지니까 이때 이 장치가 역할을 해주게 하자. 그래서 이런 장치들을 우리가 좀 의무화를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연속된 이 고령 그리고 급발진 주장 사고 우리가 정말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권영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